말씀대로 숙소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게 이게 처음에 한방으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. 이런 방향성, 이런 분야를 개척한 게 한의사들이 많이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 입장에서는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 후유증을 관리를 직접 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. 전공상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좀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없어졌지만 강남에 크게 했던 여기는 셰프급을 3명 정도, 3, 4명 고용해가지고 요리가 항상 잘 나오는 거예요. 굉장히 화려하게. 그리고 이제 거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계시는 분들처럼 치료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. 예를 들면 위 절제하고 얼마 안 됐다. 그럼 못 먹잖아요. 힘든 경우에 특수한 식사법이 필요하겠죠. 처음에는 되게 미음처럼 줬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린다던가 이런 치료법이 필요하고 저잔사식이라던가 뭐 이런 식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의 회복하고 이제 쉬는 개념이니까 그냥 맛있게만 나오면 됐던 거죠. 그 다음에 치료 집중이 뭐 어떤 치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불편하면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거 좀 받고, 그다음에 한약 좀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 고용해서 의사 처방 좀 하고 이런 경우 있고,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라든가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런 건 아예 싹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환자가 없잖아요, 병원에. 그러니까 이제 쉬는 개념으로 된 거죠. 저희는 뭐 그런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뭐 이분은 항생제를 좀 맞아야 된다. 그러면 항생제 저희도 내과 의사랑 외과 의사랑 해가지고 항생제도 쓰고, 이분은 영양이 안 좋다 그러면 영양제도 맞춤으로, 이분은 칼로리가 부족한 건지 뭐 단백질량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등등등 맞춰가지고 좀 해드리고,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것도 당연히 거기도 하지만 저희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. 그리고 수술 상처 관리도 하죠, 저희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배액관 관리를 포함해서. 그리고 방사선 하다 보면은 좀 피부나 이런 데 많이 상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못 먹어요. 왜 못 드시냐면 넘기는 게 아파서. 뭐 음식물 넘길 때 아프거든요. 그때 아프니까 잘 못 먹게 되고, 못 먹게 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컨디션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입니다. 그러니까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식사도 좀 거의 맞춤으로 좀 드려야 되고, 뭐 매콤한 제육볶음 이런 게 안 되고, 뭐 계란찜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음식으로 좀 바꾸는 거죠.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이 차별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산병원의 진료영양센터, 삼성병원 진료영양센터도 각 병원 특성이 있는 걸 이제 인지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내과에서 외과가 있으니 뭐 항생제도 맞을 수 있으니까, 그렇다면 이제 요양병원을 옮겨서 이런 관리를 좀 해주세요,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. 그럼 저희가 맞춰서 해드리고,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 예약을 또 빨리 땡겨드리고.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거죠. 왜냐면 그거를 환자 보호자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를 막 각각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기능이 옛날이랑 좀 달라져서, 옛날에는 잘 모르면 그냥 응급실 이랬는데 요새는 가면 내일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더 위중한 환자를 받는 게 응급실의 역할이니까 맞긴 맞습니다만은, 한국 현실상 뭐 유명한 교수님 같은 경우 내일 외래를 한 명 더 껴서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.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좀 조절해 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고, 그래서 이제 많이 필요하십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. 치료가 다 끝났는데 이게 다냐 라던가. 그럼 이제 그때 좀 도움되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,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